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오늘은 증시 예측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증시는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서머 랠리를 주도할 섹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의 증시가 과거와는 다르게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6월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6월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작년 1년 동안에 굉장히 증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증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이제 현실은 굉장히 나쁘지만 증시가 먼저 반응하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현실도 이제는 회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월간 기준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름 즈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서 실적하고 증시가 같이 좋아지는 장세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름 즈음에서는 실적과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5월에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요. 신중론자들과 매파 위원들의 입장차가 조금 극명하게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신중파 위원들은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이 5월이 마지막 인상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매파 위원들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 2배를 넘어서 더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예측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동결 기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5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 숫자로 나눠봤었을 때 총 18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인상을 추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3명은 동결의 주장, 그다음 나머지 11명은 잘 모르겠다, 그때 가서 보자라고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처럼 동결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파월 의장이 동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그 사이에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부의장으로 지명이 된 제퍼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금리는 인상을 건너뛰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부터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약 한 2주 전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없는 침묵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침묵 기간을 앞두고서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고 그 사이에 70% 중반으로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의 기대를 연준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번 6월 회의 전날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월이 동결이 될 텐데 7월 FOMC 회의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지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7월도 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연준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전에는 퍼즈라고 해서 일시정지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면 지금 최근에는 건너뛰기라고 해가지고서 스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일단은 한번 멈춰보자라는 거고요. 그 뒤에 퍼즈는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라고 하면 스킵은 언제든지 그 뒤의 상황에 따라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스킵이라고 해가지고서 다음에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인데 사실 저는 7월 달에도 올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었을 때에는 작년 6월 달까지가 정말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6월 수치가 나오는 그걸 보고 7월 때 회의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숫자는 제 생각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3% 내외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인상을 추가로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경제 지표를 보고 살펴봐야 하는데 스킵 기조를 보인 상황 속에서 7월에도 조금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조금 더 내비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주도할 만한 섹터 찾기에도 눈을 좀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 끌어줬었는데 2차 전지주 이후에 주도주 찾기에 좀 분주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시장을 살펴보면 AI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AI 관련주들이 2차 전지주들처럼 시세를 좀 분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증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걸로 실제로 한 달 전부터 보시게 되면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글로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과거를 보게 되면 좀 중후장대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좀 더 힘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라고 평하기는 하지만은 그들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섹터는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경기에 민감하게, 그러니까는 경기에 따라서 이익을 잘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다가 못 벌 때에는 적자까지도 나는 그런 산업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산업군들이 힘을 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대체적으로 더 나은 혹은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장 속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쳤고 AI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 속에서 일단 AI 관련주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AI에 대해 가지고서 그 말씀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챗 GPT가 이걸 이끌고 있는 건데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게 됐었을 때에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1분기 실적에서부터 AI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특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컨셉만 가지고서 처음에 움직이고 그 뒤에는 실제 돈을 버느냐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AI 분야는 지금 새롭게 생겨난 거다 보니까는 대단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이걸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명백하게 AI를 가지고서 수익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그러니까는 미래가 어떻느냐라는 것보다는 청사진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고 기업들 보실 때는 그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주가 흐름을 예상하시는데 도움되실 거다라고 봅니다. 네, AI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AI 관련주들 중에서 살펴보면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의료 AI 쪽도 있었고 교육 AI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주식의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좀 안전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미래가 네. 있느냐라는 부분이 갔을 때에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서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정부 사업이 과연 그래가지고서 이게 언제 수익화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그 각각으로도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을 보시고서 수익화가 빨리 되느냐를 네. 체크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의 종목을 보시면서 수익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은 게 AI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증시 막판에는 반도체주가 이끌어주면서 지수 자체도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주식의 경우에는 경기가 한번 안 좋았다가 바닥을 잡고 회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흔히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공급 쪽에서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고가 많다 보니 감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최악이고 실적은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실적이 제일 안 좋게 한 2개 분기 전부터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의 예상이 지금 2분기가 실적이 제일 안 좋을 거라는 걸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4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이 부분은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한 30에서 50% 공급 요인으로 먼저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요 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수요를 이제 더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반도체가 빅 사이클이 올 때에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1번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AI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애플이나 이런 데에서 웨어러블 쪽의 신제품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급 요인에서의 상승에서는 일단 한 단계가 왔고 네. 그 뒤에 수요 요인에서의 상승이 나타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AI 쪽도 꽤나 반도체 쪽에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가지고서요. 뭐 반도체 쪽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공급 쪽에서 상승은 이미 나타났고 수요 쪽에서도 상승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반도체 대장주들도 봤지만 소부장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증시가 이런 식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갈 때에는 그 높낮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가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비록 감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통은 장비주나 아니면 소재주들이 그럼 감산까지 하는데 이익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을까 싶지만 네. 그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 뭐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쪽들도 결국은 반도체 업황 그다음 대장주들하고 그 궤를 같이 하게 된다. 그렇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장주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장주들 흐름을 짚어보시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리튬 섹터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조선 섹터 역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반기 주도주 찾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조선주와 자동차 또 반도체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세 섹터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반기를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실 시장에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절반 이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상승을 할 때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어찌 보면은 매크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탑다운에서부터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증시가 과거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높낮이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도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네. 그거는 지나놓고서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것이지 그 사이에서는 사실 제일 좀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바스켓으로 나눠서 사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이제 민감주 쪽에서 어쨌든 좀 괜찮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고 그러면 우리가 민감주 이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산업들이 다 민감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바스켓 요런 그 이제 전략 자체가 좀 많이들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스켓으로 나눠서 담아서 체크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리튬 관련주들 떠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2차 전지주가 오히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2차 전지주와 리튬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세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를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건 네. 내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이 최저점이었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산업군들,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중에 시장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전혀 없고 네. 힘든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경우에 주식시장은 제로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느 쪽이
이쪽은 오르고 저쪽은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시각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조선 섹터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수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조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세 가지 주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두 가지가 긍정적이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주가 잘 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가 올라가고 있느냐. 세 번째는 이익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렇게를 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요 요인들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는 조선업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보실 때 요 요인들이 과연 잘 작동을 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포인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인들이 세 가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지금 2,600선을 탈환을 했죠. 지금 1년 만에 탈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3,000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6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이제 그 실적 장세를 가기 위한 채비를 맞춰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더 높은 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단이 3,00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더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일본 증시가 30몇 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본 증시가 이토록 힘을 낼 수 있는 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200 정도에서 바닥을 기록하고 쭉 상승을 하는데 그 속도가 만약에 3,000까지 가려면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실적 요 요인은 일단은 저는 받쳐줄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책적인 요인까지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3,000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000으로 가기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6월 달에 주도할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한 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제 뉘앙스 자체에서 느끼셨겠지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어떤 섹터를 딱 고르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네.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는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속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에도 계속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 차량 사실은 이제 자동차 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공급망이 오히려 이슈가 있어 가지고서 높은 그런 오더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생산을 못 해냈던 게 문제였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게 풀려나가면서 생산이 좀 원활하게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납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더 가동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